안녕하세요. 땅사부TV 정현 소장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 스카이랜드 스쿨 제가 이제 채널명을 사용하다가 오늘부터 이 땅사부TV로 채널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쓴 책이 이 땅사부 일체라는 책이 있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스카이랜드 스쿨보다는 이 땅사부TV가 의미 전달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부터 이 땅사부TV로 채널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청자님들께 더 유익하고 도움될 만한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돈이 되는 농지활용법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 LH 사태로 인해서 이 농지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법도 개정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합법적인 법 안에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농지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란 전답과 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치로 이용되는 토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농지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저도 이제 그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만든 부분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농지법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법령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옥의 토지의 개량 시설과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다 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에는 비닐하우스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범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농업인이 되는 경우에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자격 조건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00제곱미터 하니까 300평 이상이다 라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건 302평 이상입니다.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평 정도 이상이 되겠죠. 고정식 온실, 여기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나와 있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집에서 기르는 이제 날짐승을 가금이라고 하죠. 일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농업인의 범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활용 꿀팁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혜택, 두 번째 주말체험용농, 세 번째 영농여건 분리농지, 네 번째 농지연금, 다섯 번째 농지은행, 여섯 번째 농지 대토, 이 6가지를 통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농업인 혜택인데요, 기본적으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세대별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전라도의 몇 평, 경상도의 몇 평, 충청도의 몇 평 다 합산해서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합산이기 때문에 302평이 넘으면 우리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농업인이 됐을 때 주어진 혜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는 이 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공적 직불금을 받고요, 농지전용분담금 면제,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자녀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고요, 단위농협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도 있고요,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면제, 농지 취득할 때 또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있고요, 농업용 전기 사용도 가능해지고요, 농지연금까지 가능, 그 다음에 지자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농업인이 됐을 때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미리미리 이런 혜택들을 꼼꼼히 하나씩 살펴가지고요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활용법은요, 이 주말 체험 영농 신청을 한 활용법입니다. 자, 장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단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할 경우에만 주말 체험 영농 신청이 가능하고요, 거리 제한 없이 어느 지역이든 내가 사는 곳 상관없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농촌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 합법적인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제촌자경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 농지법이 아무래도 LH 사태로 인해서 워낙 지금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투기적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말 체험 용농 토지들도 비사업용 토지로 지금 변경하기 위한 이런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원하는 지역에 농지를 매입을 하실 때요, 주말 체험 용농을 신청을 하실 때 그 담당 지자체 농지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실제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해서 지금 법이 개정될 예정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일단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주말 체험 영농으로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지자체 담당 농지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에는요,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농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농지들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농지법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일 것,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 소재할 것, 집단화된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시장 분수조사역 고시한 농지일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지는 이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예외적으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지역의 토지를 실제 부동산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했을 때 우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게 되죠. 지금 이제 토지 이음 사이트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살펴보시면 이 토지는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지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농지를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요, 실제 이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농지연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입 연령, 영농 경력, 대상 농지 쭉 나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 농지 지목이 전답과선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가 되고요, 사업 대상자 2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됩니다. 자,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또 위치한 농지여야 되고요, 저당권, 이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제 여러분들 이 농지은행, 농지연금 검색하시면 이 농지은행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실제 내용들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 상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신청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화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을 신청했을 때 이제 간단한 장점을 살펴보면요, 부부 종신 지급에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요, 배우자 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혜택이죠. 그래서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요,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을 해도 되고요, 또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경작도 되고요, 그래서 임대도 가능하죠. 이렇게 추가 소득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천군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요.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서 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농지의 어떤 가치가 그 이상 연금을 받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산세 감면도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고요.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또 이렇게 감면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지연금은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건과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신청하실 때 농지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실제 뭐 그 지자체든 농지은행 담당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들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는 이 농지은행 임대시 혜택입니다. 자, 최근에 이 LH 사태로 인해서 실제 이제 농지는 갖고 있는데 경작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불안불안하실 텐데요. 자,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이 농지은행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내 땅을 임대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실제 합법적으로 법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실제 농지처분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4번째 나와 있죠. 농지처분 명령에서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위탁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절감 혜택이 있고 비사업용 토지를 또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받습니다. 자, 3번째 임대차 계약 시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급해줍니다. 농지은행,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료를 먼저 지급을 해주고요. 공사에서 알아서 그 소장농에게 임대료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은행이 가장 합법적으로 내가 경작을 못하지만 이 농지은행 임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농지 관리를 하는데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요. 대토시 절세 혜택입니다. 감면 규정 연간 1억 원, 5년간 누적 2억 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대토는 실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매매를 하고요. 다른 지역의 그 조건이 맞는, 대토 조건에 맞는 지역에다가 새로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 이걸 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우선 첫 번째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주거상업 공업지역 외에 농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상공, 녹 이거는 이제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에 농지니까 비도시 지역의 농지가 되겠죠. 두 번째 제촌 요건 보시면 농지 소재지와 연접 시군구 또는 둘 중에 하나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거고요. 자격 요건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된다는 거고요. 배우자 자식의 경작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소득 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일 거 이상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요건도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4년 이상 농지소에서 제촌 작용한 농지가 됩니다. 그래서 4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매매했을 때 이 대토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농지와 신규 취득 농지소에서 제촌 작용한 기간 합산해서 8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4년 이상 농사하고 매매해서 다른 지역에서 농지를 사서 합산해서 8년 기간만 여러분들 요건 충족하면 대토 절세 혜택 연간 1억 원에서 5년간 누적 2억 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 요건이죠. 취득 요건에는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1, 만약에 1000평이다 할 경우에는 한 700평 이상 이 정도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 농지가 1억이었다 그럼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다시 이상의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토 기간은 일반 대토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대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국가에서 강제 수용이나 이런 수용 절차에 의한 토지를 내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2년 내에 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돈이 되는 농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